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이 전면 폐지됩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목 이 법안 시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우려되는 점들을 짚어봅니다. 백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은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입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이 신설되는데, 이에 따라 수사는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담당합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졌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이 혐의 입증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는 1개월 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수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졌지만 사건 관계인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이 면담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검사의 보완 수사권 박탈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가 부실 수사와 구제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불송치를 해서 사건을 한번 끊어버리니까 피해자가 또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경제력이 있거나 권력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권리구제 받을 수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을지 몰라도 취약한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폐해가 되는. 아울러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에 대응해온 합동수사 체계에서도 신속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검사가 어디까지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자칫 수사로 비춰지면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으로 이어져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우려는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이 근거가 수사 준칙에서라든지 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상당히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에 국민들 우려가 많아졌다며 경찰의 범죄 피해 대응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수사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정권 송치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S 백초희입니다.